자,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공별 직무수행 능력 탐색이라는 두 번째 단원에 관한 진도를 진행할 텐데요. 자, 오늘이 8월 31일 월요일이죠. 그래서 오늘 수업까지는 1학기 게시판에 등록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내일이죠. 9월 1일. 9월 1일 수업부터는 2학기 게시판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혼동 없이 2학기 게시판으로 가셔서 수업을 진행하고 2학기 때는 그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한 댓글로 출석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 주마다 한 번씩 학습지를 제가 올려드리면 그거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석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학기 게시판에 수업이 안 올라온다고 수업을 안 들으시지 마시고 2학기 게시판으로 확인을 다시 하신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 전공별 직무수행 능력 탐색이라는 두 번째 단원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는 직업기초 능력과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직무수행 능력에 관련된 기본적인 의미와 그 다음 직업기초 능력의 세부 분야랑 직업기초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였는데, 오늘 수업은 직무수행 능력에 관련된 세부 분야, 세부 내용과 이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12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수행 능력의 정확한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직업생활에서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직무는 자신의 업무죠, 업무. 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러한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무 수행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은 공통된 능력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무에 관련된 전공 지식을 뜻하겠죠. 그래서 이 직무 수행 능력의 의미는 개인이 해당 직업 및 해당 업무에 진입하기 위해 갖춰야 할 직업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직무 수행 능력은 단순히 어떠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해야 할 업무에 관련된 기술이나 응용력을 뜻합니다. 그 다음 기술과 응용력 이외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인 태도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실제 직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직무수행 능력 교육이 아니라 좀 뭔가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이제 뭔가 주의식 교육이었죠. 그래서 졸업 후에 사회로 바로 진출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직무수행 능력 중심으로 바뀌면서 실습이나 응용력이 강조되고 있죠.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여러분이 현재 배우고 있는 이 NCS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진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사회로 바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적응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겠죠,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 직무수행 능력은 어떠한 종류로 나누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직무수행 능력은 국가 또는 특정 산업 분야의 차원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혹은 산업 분야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무수행 능력은 직업 현장에서 실제 직업인이 수행하는 직무 내용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찰된 내용을 바탕으로 체계화를 하게 되고 대부분의 유사 직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무가 회계 관련 업무예요. 그러면 이 회계에 관련된 지식과 능력들이 기본 바탕이 되는 직업들에게
전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표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직무분석 결과, 작업 매뉴얼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자, 직무수행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념부터 자,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대별류로 이렇게 24번부터 1번부터 24번까지 있죠. 그래서 사업관리, 경영회계 사무부터 농립업까지 세분화된 전공에 관련된 업무로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분류 1번부터 24번까지 전부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이 대분류, 이 분류한 종류를 분류하는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에 따른 다른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무수행 능력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다음에 어느 분야에서 활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수행 능력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직무수행 능력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만들고 여러분이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죠, 학습을.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졸업 후에 바로 실전에 투입됐을 때 좀 뭔가 처음 접한 것들이 아니라 익숙한 것들이기 때문에 적응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경력 개발에서 사용이 됩니다. 개인이 자신의 경력 개발을 할 때 부족한 능력,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등을 확인할 때 활용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금 회계 관련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자, 회계 관련 능력이 아무래도 점점 향상이 되어야 직무수행 능력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지식을 탐구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 그와 관련된 자기개발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들을 파악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나 평가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행평가 등 시험을 볼 때나 국가기술 자격의 출제 기준을 만들 때 등 다양한 평가에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 회사에서는 입사 시험, 그 다음에 면접 등 채용 기준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취업될 때 면접 이외에도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전문 지식을 시험을 통해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평가 및 자격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학교 교육, 직업 훈련에부터 경력 개발까지 사용이 되게, 이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사회 직업에 관련된 환경에서는 자, 살아남고 또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이 적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희망하는 직업 분야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 자신의 직위에 따른 직무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미리 향상을 시키고 학습하는 활동이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경쟁자와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도 자, 각 전공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반영을 해서 여러분이 교육과정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직업군,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직업에 관련된 학습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회계와 마케팅 관련, 경제 관련 수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이게 적성에 맞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이외에도 자, 여러분이 원하는 적성은 뭐고,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은 무엇이고, 그 다음 그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은 무엇인지 탐색을 해보는 활동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학과가 글로벌 마케팅과죠. 그래서 무조건 마케팅 혹은 상업계열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되고 싶어하는 직업 혹은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직업, 다른 분야의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해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은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직무수행 능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학교 생활을 통해 습득하는 다양한 능력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또 이거에 더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다른 분야의 지식, 전공 직무수행 능력을 함양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경쟁력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국가직무수행 능력을 탐색하는 방법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통한 탐색 방법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의 직무수행 능력은 자,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방법은 자, 저번에 직업 관련된 내용을 확인했던 것과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NCS의 특징이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되어 있어서 각자 자신의 학과나 전공에 맞는 NCS를 찾아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NCS 홈페이지에서 학습 모듈을 검색한 후에 대분류부터 순서대로 세분류까지 검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대분류부터 중분류, 그 다음에 소분류, 그 다음에 세분류까지 실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NCS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요. 그 다음 자, 여기 보이는 학습 모듈을 선택한 뒤에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야 혹은 키워드로 여러분이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까지 선택을 하시고 자, 검색을 누르면 해당 산업의 분석부터 NCS의 능력 단위, 그 다음에 평생 경력 개발 경로, 여러분이 어떻게 직업에 대한 전공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지 자, 그 경로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능력을 갖추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속 전공 교육과정에서의 탐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졸업과 동시에 해당 분야의 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 능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자, 직업기초 능력 또한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직무수행 능력 표준에 관련된 직무수행 능력도 여러분이 NCS 과목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는 관련 산업 전반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 그러니까 이론에 관련된 얘기죠. 뭐 예를 들면 회계 원리나 상업 경제. 자, 이 중심으로 배우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세부 전공에 특화된 직무수행 능력을 배우게 된다. 자, 사무관리, 사무행정, 매장 판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수행 능력은 내용이나 크기 등에 따라 교과목으로 구분하여 제시되기 때문에 자, 3년 동안 여러분이 배워야 할 교과목을 분석해 본다면 직무수행 능력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1학년 때 상업경제, 회계 원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3학년이 사무관리, 사무행정, 매장 판매 이런 과목들을 배우면서 자, 어떠한 세부적인 직무수행 능력에 관련된 교과목을 배우고 있었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직업정보나 직업인 특강을 통한 탐색이 있죠. 이거는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종 직업정보 탐색, 자, 여기 나와 있죠. 커리어넷 직업정보 보시면 여기 홈페이지나 워크넷, 그 다음에 직무수행 평생 경력개발 경로가 있죠. 그래서 이거나 그 다음 직업인 특강을 통해서 그 직업에서 수행하는 직무 내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 중에 어디 회사에 취업한 사람이 여기서 특강을 하게 되면 그 회사, 그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직무를 맡게 되는지 간접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업사전 등 직업정보에는 각 직업에서 필요한 능력, 수행해야 하는 직무 등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인 특강에서는 해당 직업에서 하는 일,
성공하는 과정에서 특히 역점을 두었던 직무 등을 소개하고 있고요. 다음 아무래도 특강을 나오게 되면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조금 더 수월하게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겠죠. 자, 그 다음 직업 체험을 통한 탐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 체험을 통해서도 직무 수행 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여러분이 체험 활동이나 아니면 뭐 직장 체험 혹은 견학, 현장 체험 활동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죠. 그 다음 3학년 때는 취업 관련 현장 실습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회사에 가게 돼서 해당 직무를 실제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 그런 체험 활동을 통해서 적성을 파악하고 필요한 능력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직업 체험 시에는 단순히 작업장의 환경이나 근무 여건 등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 자신이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신이 갖춰야 할 직무 수행 능력을 탐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 탐색은 하나의 활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1번 국가직무 능력 표준을 통한 탐색부터 직업체험을 통한 탐색,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만을 통해서 절대로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배우고 정보나 특강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고 그다음 실제 체험을 통해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종합적인 탐색을 거쳐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된 직무를 맡게 되었을 때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결론을 스스로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런 방법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이 탐색을 통해서 해당 직업을 갖게 되고 그 다음 직무를 맡게 되었을 때 하게 되는 직무를 맡게 되었을 때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파악을 했죠. 탐색의 결과로. 이러한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수행 능력은 수업이나 혹은 자격증 취득, 특강 참여, 각종 체험 등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향상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때 왜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그 다음 어떠한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자신이 얻게 되는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 임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첫 번째로 수업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누구나 하고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직무수행 능력을 이론적으로 가장 빨리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수업을 통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여러분이죠. 그래서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의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게 되었을 때 이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게끔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직업 수행 능력을 항상 염두에 두고 수업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격증 취득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서든 아니면 개인적인 학습을 통해서든 자격증 취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격증 취득에 관련된 학습을 진행하면서 이론만 있는 자격증도 있고 이론과 실습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자격증이 있죠. 그래서 이론에 대한 수업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기에 대한 수업도 진행이 되게 되는데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배우는 이 실기는 실제 업무에서 활용이 되는 직무수행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배우는 지식과 관련된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친구들보다는 직무수행 능력이 월등히 뛰어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격증의 종류라고 해서 국가 자격과 민간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 세부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수행 능력은 수업이나 자격증 취득을 통한 방법 외에 동아리 활동이나 직무체험, 각종 특강 참여 등을 통해서도 향상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학교에서나 교과에서의 실습을 통해 배우는 것을 넘어서 현장의 모습을 보거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현장 중심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현장 중심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이 이루어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직무 수행 능력의 탐색 방법과 그 다음 직무 수행 능력의 향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